제 아무리 창업이 힘들다지만 세상엔 아직 적은 돈으로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서민갑부에서도 여러 번 소개됐었죠. 보증금 500에 월세 50짜리 10평짜리 가게에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고 텐트 3동 60만 원으로 시작해서 27만 갖고 나왔죠. 제가 다. 그런데 이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갑부가 등장했으니 그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그녀의 창업 비용은 단돈 4,500원.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 4,500원으로 시작해 7년 만에 연매출 4억 5천을 이뤘다는데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네, 창업 비용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지금 TV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4,500원을 무려 10만 배 올리는 비결을 알고 있다는 이 여자. 그녀는 어떻게 적은 돈으로 서민갑부에 등극할 수 있었던 걸까요? 장사 고수들이 밀집해 있는 대전의 한 번화가.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장사에 일가견이 있다는 상인들에게 힌트를 찾기로 했습니다. 4,500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4,500원으로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안 됐어. 우리 그릇 하나가 5,000원인데 저거 하나 5,000원씩이잖아? 5,000원이요? 아니 이게 우리 쓰는 반찬 끓이기 5,500원. 5,500원이에요? 네. 아이 그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절대 없죠. 100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죠. 100만 명에. 실화예요 이거? 저쪽에 있어요. 저쪽이요? 네. 수소문 끝에 갑부가 있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 오늘 갑부세요? 아, 저는 아니고요. 이제 그분은 돈 버는 클래스가 틀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은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오시기로 하셨는데. 오시기로 하셨는데. 네.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작업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가요? 자, 한번 보시고. 대체 무슨 작업을 한다는 걸까요? 이 정도 눈높이 정도? 네네. 아, 네.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셀카 이렇게 찍고 네. 하는 각도 이렇게 봤을 때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카페 2층의 허전한 벽면. 이런 빈 벽이 많을수록 지갑이 두둑해진다는데요. 대체 뭘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던 찰나 꺼내든 것은 붓과 물감. 빈 벽에 그림이라도 그리려는 걸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밑그림도 없이 일단 붓부터 들이미는 게 갑부의 작업 스타일. 그런데 그림이 아닌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직업 중에 글씨 팔아 돈을 번다니 그 모습이 신기할 따름인데요. 그저 붓 가는 대로 휘두를 뿐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그녀. 넋놓고 구경하는 사이 글자가 완성됐습니다. 다 쓰신 거예요? 네. 다 그렸어요 벌써? 네. 한 1분 걸린 것 같은데? 네. 1분 걸린 것 같아요. 벽에 밑그림도 하나도 안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한 번에 그냥 쫙 써도 저렇게 나오네요. 근데 밑그림을 그리면 채색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건 이제 한 붓으로 써야 되는 글자니까 괜찮네. 3회. 일치 괜찮나요? 네네. 단 1분 만에 허전한 벽면에 생기를 불어넣고 곧바로 외벽 작업이 이어집니다. 초스피드 작업으로 유명하다는 갑부. 이번엔 얼마나 걸릴지 확인해 봤습니다.
붓 한 번 스쳤다 하면 작품이 탄생되니 거참 신통방통한데요. 2분 남짓한 시간, 이번에도 글씨 벽화가 뚝딱 완성됐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한석봉이 불을 끄고 글씨를 썼다면 갑부는 구경꾼들 앞에서 글씨를 쓴다? 초스피드 예술 필체에 다들 감탄사 연발입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쓱 쓰시는데 너무 예뻐요. 이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야, 이거 뭐 한 3분 안 걸린 것 같은데 다 금방 하시네. 네, 한 2, 3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얼마 버신 거예요? 2개 작업했으니까 60만 원. 60만 원이요? 이거 원가 얼마 들었는데요? 원가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 네, 4,500원 들었어요. 아, 그럼 벽화 그리시는 분이세요? 아, 저는 장사꾼이에요. 글씨 장사꾼. 글씨로 장사를 해요? 네, 저 글씨로 먹고 살아요. 잘 쓴 글씨 하나로 돈을 번다는 김나연 씨입니다. 네, 보냈습니다. 포토존이라는 그런 개념들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손님들이 많이 찾고 찍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뢰를 하게 됐는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네. 1시간도 채 안 돼 끝난 작업. 하지만 그녀의 하루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중국집. 아시는 분인가 봐요. 아, 네, 예전에 여기 간판하고 여기 결시해드렸어요. 곳곳에 보이는 익숙한 글씨들. 최우수 고객의 매장이라는데요. 간판까지 모두 갑부의 작품입니다. 도구가 되게 간단하네요. 네, 왜냐면은 벽이 어두우니까 흰색만 쓰면 돼요. 본격적으로 작업 준비를 하는 나현 씨. 글씨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작게 돼가지고 이걸 다시 하려고 재작업하는 거예요. 그 친구도 좀 좋아했거든요. 진짜 재밌다. 완전히 뭐 벽이 종이라서 찢어져요.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 갑부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거기 위에다 껌글씨를 쓸지 거는 선택을 한번 해버리세요. 잘할 것 같은데 알아서 해주시고 믿고 맡겼는데. 가지고 있는 재료라곤 붓과 물감뿐. 과연 나현 씨는 망가진 벽면을 고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심폐소생술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일로 긴장하면 서민갑부가 아니겠죠? 곧바로 망가진 벽면을 보수하는데 성공. 자연스러워졌어요? 배경인데 지금 자연스럽게 그 전 글씨가 가려졌는데 마르면은 약간 회색이 되거든요. 회색하고 조금 섞이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글씨를 크게 쓸 거니까. 그 머릿속에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네. 물감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직원이 쓴 마스크를 보고 뭔가 아이디어가 번뜩인 나현 씨. 이거 오늘 보낼 거예요. 그래? 예. 갑자기 붓을 꺼내 드는데요. 돌발 행동이 이어집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마르는 순간 아니 마르는 동안 좀 심심해가지고. 하얀색을 보면 쓰고 싶은 충동을 막 느껴요? 네, 정말 그래요. 글씨가 마음에 들어요? 네. 잠깐의 쉬는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일단은 종이가 아닌 벽이고 그리고 벽 재질도 다르고 글씨 쓰는 재료가 다르고 물감이 다르고 그
재료에 따른 붓의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간단하게 붓 느낌을 먼저 테스트 정도 해보는 거예요. 신발까지 벗어던지고 작업에 뛰어든 나현 씨. 바탕면이 고르지 않아 더 까다로운 작업. 조금만 흐트러져도 전체 모양이 망가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작업을 이어갑니다. 과연 처음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까요? 재치 있는 문구와 강렬한 글씨체로 손님들 시선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멋진 벽이 완성됐습니다. 부터부터 잘 어울리네. 아, 어마어마하게 마음에 들죠. 좀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휑하고 기다린 보람이 있고. 그러니까 카운터 저 데스크 있잖아요. 그쪽에 넓어가지고 문구는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즉석 제안이 이어지고 있을 때까지 재판은 덜덜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유머러스하게 덜덜덜. 어차피 이게 중요한 웍으로 걔는 달달달 볶고 내 발은 그만큼 덜덜덜 거리고. 아, 내 팔은 덜덜덜. 제 팔이 아니라 내 팔은 덜덜덜. 아 이게 멘트 정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게 고객님이 먼저 이렇게 소스를 주시면 제가 그거를 조금 재미나게 바꾸죠. 어울리게. 좀 더 감동적이게 어울리게. 이번에도 손님이 원하는 문구를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나현 씨. 함께 아이디어를 나눈 후 세부적인 디자인은 스스로 결정하는데요. 글씨를 쓸 땐 잠깐의 실수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답니다. 밋밋했던 계산대에 열정 문구가 더해졌는데요. 사장님 마음에 드시나요? 아무래도 제 가게에서 이제 손님들 와서 만족하고 이쁜 가게다 하면 더 장사가 되지 않을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글씨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는 갑부. 급한 일이라도 있는지 걸음을 재촉합니다. 여기 어디예요? 아, 여기는 저 일하는 곳이에요. 되게 좋네요. 되게 높네요 여기. 다양한 작품들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글씨는 물론 그림 실력까지 뛰어난 나현 씨. 모두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들이랍니다. 글자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수업도 하고 상품도 제작하고 택배도 보내고. 사실 나연 씨는 대전에서 꽤 유명한 캘리그래피 작가입니다. 서예적 기법의 디자인을 가미한 글씨체가 그녀의 주목입니다. 마치 붓글씨를 연상케 하는데요. 캘리그라피는 그리스어로 아름다운 필체라는 그 어원에서 유래가 되었대요. 손으로 쓰는 아름다운 글씨, 거기에 감성이 추가된 글씨를 보통 캘리그라피라고 합니다. 종이를 만나니 물 만난 고기처럼 더욱 거침이 없어진 필체. 감성적이고 힘찬 글씨는 보기만 해도 충전되는데요. 서민 갑부를 위한 특별 선물. 정말 작품이 따로 없습니다. 야, 뭐 순식간에 멋있어졌네요. 아 근데 이건 그냥 진짜 한 1분도 안 걸리셨는데 쓰는데? 미리 그 몇 초 안 되는 시간 동안 네네.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놔요. 아, 어떻게 갈 거다. 네, 그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구상을 하는 시간이 점점 경력이 될수록 짧아지는 것 같아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스타일과 노하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분야. 바로 이 글씨체가 나현 씨를 서민갑부로 등극하게 해줬습니다. 그 부케익자 글귀가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였나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까지가 크고 늘 행복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크고 쓰고 돼지마을 쓰고. 매장에서도 쉴 틈이 없는 나현 씨. 이번엔 선물용 액자 작업이 한창입니다. 긴 글의 디자인까지 가미해가며 막힘없이 종이를 채워가는 모습. 글씨 하나로 또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완성되신 거예요? 네. 한 5분 걸렸네요. 아, 5분 걸렸나요? 이게 그림 앞에서 좀 오래 걸렸네요. 5분 동안 얼마 보신 거예요, 이제? 4만 원이요. 5분에 4만 원, 야, 훌륭하네. 액자값 3,000원을 제외하면 모두 순수익으로 남는답니다. 7년 전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주부였다는 나현 씨. 캘리그래피는 어느 날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큰아이의 돌잔치를 위해 직접 만든 방명록이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보통 인쇄해서 판매하는 건데 그거를 저 금액을 주고 3만 원, 4만 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제가 저거를 살 필요가 있나 싶어서 화방에서 캔버스랑 붓펜 그것만으로 시작을 했다가 며칠 후에 또 주문이 들어왔어요.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손님들의 지문을 찍어 꾸미는 지문 트리 방명록.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어 만든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고객님이 아이들하고 그 나무를 지문을 찍어서 완성을 하고 싶다. 거기에다가 한글로 써줄 수 있냐고. 한 번도 붓펜으로 한글로 써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당황을 했죠. 개인 SNS에 올린 후기에 아이 엄마들의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정말 감이 안 오는데 정말 억지로 어떤 거는 화자 이쁜 거 따라서 갖다가 쓰고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해서 보냈는데 제가 스스로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창피하고 돈을 받았으니까. 결국 캘리그래피를 정식으로 배우게 된 나현 씨. 하루 10시간씩 글씨에 몰두하며 지문 트리 방명록을 제작했습니다. 그래도 한글을 써서 그 나무에다가 적용을 한다는 게 사람들이 굉장히 신선했나 봐요. 그래서 주문이 많았어요. 확인에 카톡으로 연락 주시겠어요? 거기로 보내주시면 저희 이거 안 깨져요, 사실. 이제는 손글씨 영역도 넓어졌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글씨를 쓰며 다양한 상품을 제작할 수 있게 됐는데요. 고수는 장비를 탓하지 않는 법. 벽면과 종이, 컴퓨터, 가릴 것 없이 필체가 한결같이 아름답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손으로 쓰는 거랑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약간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디자인 작업했을 때 그리고 좀 또렷하고 굵기 조절이 더 자유롭게 되니까 손으로 썼을 때는 뭔가 똑같은 메시지를 적어도 더 와닿죠. 컴퓨터로 손글씨 작업을 하면 상품의 한계가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현수막. 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자녀들이 의뢰한 현수막이라는데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런 주문이 맞나요? 네, 현수막 베스트셀러예요. 현수막. 잔칫날 빠질 수 없는 답례품 수건. 여기에도 갑부 글씨가 들어갑니다. 저기 팔순잔치로 손녀분이 주문하신 수건인데 환갑 상품으로 현수막만 했었거든요. 네네. 네, 현수막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사장님 수건은 안 하냐고, 저희 수건도 맞춰야 되는데 이제 사장님 글씨로 만들면 예쁠 것 같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반응이 좋아서 계속 하게 됐어요. 이게 또 매출에 한몫 하나요? 그럼요. 전체 매출의 수건만 3분의 1 정도 차지해요. 와, 진짜 엄청 많은 거네요, 그러면? 네.
네, 입점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수건 세트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거 뭐 핑크랑 흰색이랑 사콜이랑 같이 네, 선생의 날이랑 졸업 선물 이렇게. 이거 제 손이에요. 어떻게 돼 있던? 이 손 제 손이에요. 제가 손 보고 그린 거예요. 아주 닮았네. 똑같잖아요. 손이 닮았네. 하고 이렇게 포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선물 포장 옵션은 따로 받아요. 5,000원. 반짝이 또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감사해요. 아 예쁘네. 엄청 예쁘죠. 수건 감사패 현수막이요. 네, 3종 세트라고 합니다. 환갑 3종 세트. 네. 며칠 얼마나 들었어요? 감사패 하고 나서부터는 묶어서는 한 1,000만 원 이상 올랐어요. 청주. 아 주문이 많네요. 이거는 이렇게 표시 안 한 건 아직 안 한 거. 여기 표시된 거는 배송이 나간 거. 이게 얼마나 모아놓으신 거예요? 보통은 일주일 정도씩 모아놔요. 일주일인데 이게 무슨 몇 장이에요? 이게 엄청 많네? 근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적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아 그래요? 이게 적은 건데 이 정도예요? 네, 적은 거예요. 하루에 한 5-6장씩 들어와요, 원래는. 저 여기 가계부 어플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여기 보시면 그동안의 매출을 보여주는 나현 씨. 4,500도 있어요? 네, 5월은 시즌이니까.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기념일이 많은 성수기 최대 매출은 무려 4,500만 원. 글씨로 한 해 약 4억 5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년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사생대회, 미술대회에 제가 그 담임 선생님 추천으로 작품을 냈어요. 작품을 냈는데 제가 전국 1등을 했어요. 감상 받은 거예요? 최고상. 트로피도 있어요. 어린 시절 화가를 꿈꿨던 나현 씨.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저 고등학교 때 이혼을 하셨어요. 뭐 아빠 쪽이랑 다투면 엄마한테 가고 엄마 쪽이랑 다투면 아빠한테 가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제 스스로의 자존심에 가지 못하고 독립을 했어요. 20만 원짜리 하숙방에서 그 책상에다가 컵라면 채워놓고 생활을 했었어요. 식당, 삼겹살집, 분식집, 뭐 냉면, 만두집 그런 곳에서 시급 2,000원, 2,500원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12시간을 일해도 월급이 70만 원, 80만 원, 그 중에서 20만 원은 이제 반값으로 써야 하고. 제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냥 스스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팍팍한 현실 앞에서 포기해야만 했던 꿈. 운명처럼 붓과 물감을 마주하고 늦게나마 다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저기 하신 줄 알았네. 낯가리시는 사장님. 나현 씨가 인쇄소를 찾았는데요. 그녀의 손글씨를 알아봐준 곳이랍니다. 아니 처음에 왔을 때 글씨 써서 현수막 한다니까 어떠셨어요? 글씨요? 전 좀 생소했죠. 그러니까 딴 분들은 다 기존에 있는 이런 글씨 같은 거였잖아요. 네네. 근데 처음에 이제 출력하는데 좀 독특하더라고요. 네. 처음 손글씨로 상품을 만들던 시절 수많은 인쇄소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나현 씨. 그런 그녀를 유일하게 받아주고 응원해 주었다는데요. 벌써 4년째 갑부의 현수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때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단가요, 단가. $7,000-8,000원. 7,000-8,000원? 이거 왜 갑자기? 아니 저희가 이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출시만 안 했는데 여기 사장님이 하시는지 몰랐죠. 저 아이템 하나 찾은 거예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이거를 하다가 말았던 이유가 원가 단가가 너무 많이 들어서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이런 거를.
현수막천에 할 수 있다는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묵은 고민이 해결되는 순간 새 상품이 기대가 됩니다. 현수막을 주문을 받았는데 근데 이미 아기를 낳은 거예요. 제왕절개로.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으면 한 만 하루 정도는 머리를 바닥에 붙이고 있어야 돼요. 베개도 못 베고.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분이 너무 예뻐서요. 이 말에 제가 남편한테 붓펜하고 이거하고 줘봐. 이렇게 완전 누운 상태에서 이거를 완전 90도로 이렇게 들고서 글씨를 쓴 다음에 남편한테 편집을 해서 시안 보여드리고 오케이 받아서 현수막 제작해서 보내드리고 이분 받으시고 다음날 톡이 온 거예요. 아기 낳으셨다면서요. 너무 감동이라고, 너무 죄송하고 그런 거면 말씀을 해주시지 이러면서 뭐 꼭 필요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예뻐서요. 저 이거 아니면 안 하려고요. 저 이거 하려고 몇 달 기다렸는데 이런 말에 굉장히 약해요. 지난 7년간 글씨를 그림 삼아 마음껏 그려왔다는 나현 씨. 잊고 있던 붓과 물감을 잡는 순간 누구보다 잘해내고 싶었습니다. 항상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거를 더 잘하고 싶은데, 더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사실 저는 연습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빠서. 낮에 아기 둘을 키우면서 신생아 아기 수유를 해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어떤 주문이 들어오냐면 이렇게 글씨를 쓴 액자를 만들어 주세요. 근데 지문트리는 사실 글씨가 부수적인 거잖아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글씨를 써서 인기를 얻기는 했지만 근데 캘리그라피 액자를 판매를 하게 되면 그거는 글씨가 주인공이 되잖아요. 전 지금 자신이 없는데. 그래서 판매를 안 했어요. 저는 완벽해질 때까지, 근데 완벽한 건 사실 없어요. 전 지금도 완벽하지 않은데 좀 더 내가 만족을 했을 때 액자를 판매를 해야지 계속 미루다가 처음으로 캘리그라피 액자를 판매를 합니다 라고 올렸는데 순식간에 매출이 한 200만 원이 늘었어요. 그 액자를 판매를 하면서. 다양한 제품을 제작하며 급상승한 매출. 취급하는 상품만 20여 가지에 달합니다. 대부분 주문을 인터넷으로 받으시나 봐요. 네. 우리 거의 저번에 같이 한번 했었거든요. 90%는 인터넷. SNS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SNS도 있고 이번 쇼핑도 있고요. 사이트가 있어요. 쇼핑. 누구 오셨네. 안녕하세요.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옷 좀 재밌는 거. 그래서 지금 헤어 디자이너라. 어떤 옷입니까? 이거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앉으시고요. 종이 가지고 올게요. 이런 거 이게 약간 털에 관한 제 관우거든요. 관우. 네, 네. 관우. 아시는 분만. 멋지시네요. 네, 관우. 네. 저도 이제 미용사잖아요. 미용사인데 좀 개성 있는 그런 걸 좀 원하다 보니까 캐릭터를 좀 살릴 수 있는 옷이 없을까. 그게 생각해서 왔어요. 옷에다가 그 글씨를 쓰시게요? 예. 글씨도 쓰고 제 캐릭터도 넣고. 왜 그러냐면 뭐 이제 저희 같은 직업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각인이 딱 되는 게 손님 확보에 좋거든요. 사장님 저 파일 언뜻 봐선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거기에 다 이렇게 넣으실 거예요? 거기 넣고 싶어서 지금. 예. 완전 뭐지? 얼마나 기르신 거예요, 수염은? 수염이요? 수염이 2002년 월드컵 때 길렀으니까 와 거의 20년 다 돼가네요. 18년 됐네요. 예. 와 어마어마하시네. 드디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고 이런 거 이제 살짝씩 조금 더 만들게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간 부분 있잖아요. 처리하면서 날아간 부분은 조금씩 더 굵게 만들. 손님 특징을 살려 그림 덧입히는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맞아요. 꽤 흡족해하는 눈치입니다. 진짜 섬세하시네요. 이렇게 할게요. 다 되신 거예요? 멋져요. 기가 막히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기가 막히네 그려. 자, 이거는 선물이고요. 감사합니다. 손님의 얼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도안. 티셔츠에 그림을 얹는 작업만 남았는데요. 2시간여의 작업 끝에 세상에서 하나뿐인 옷이 완성됐습니다.
하겠습니다. 예쁘네. 예. 어우. 너무 예쁘죠? 잘 나왔네. 멋있네요. 이거 괜찮죠? 잘 어울리시네. 진짜. 이야, 진짜 잘 어울리네. 기본적으로 글씨만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티셔츠가 10,000원대예요. 16,000원, 뭐 18,000원, 그리고 양면으로 했을 때는 5,000원 정도 추가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캐릭터부터 로고를 저한테 의뢰를 하신 거잖아요. 디자인비가 있죠. 그러면은 10만 원이 추가됩니다. 디자인비가 있잖아, 디자인. 10만 원 주고라도 이런 거를 하시는 거는 아유, 당연하죠. 비싸다 생각 안 하세요? 비싼 거 아니지. 요거는 그냥 대충 찍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손도 이게 해야 되잖아요. 디자인비라는 게 있잖아요. 또 기가 막히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 네, 제가 감사하죠. 짱이에요, 짱. 처음 장사를 시작하고 한창 재미를 느끼던 때의 일입니다. 기념일을 하루 앞둔 손님이 다급하게 연락해 왔는데요. 천안과 서울에서 주문한 손님의 현수막이 잘못 배송된 겁니다. 전화를 또 받았는데 사장님, 현수막이 바뀐 것 같아요. 구순잔치 현수막을 주문하신 천안 고객님인데 환갑 현수막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그걸 수소문을 했죠. 어떤 시안이, 이 시안은 어디 현수막이었나. 근데 다행히 또 되게 멀지도 않고 서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어린아이들까지 온 가족이 출동했는데요. 대전에서 출발해 천안과 서울을 오가며 이동한 거리만 390km에 달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셋째가 100일 정도 됐을 때. 근데 이제 그런 약속이요. 솔직히 저 그냥 고객님 죄송합니다. 환불해드릴게요. 끝.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다 지켜왔던 거 지금까지.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뭐 이분이 사실 다음에 또 안 오셔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사실 더 크죠. 그거 뭐 3만 얼마 그거 환불해주고 다음에 또 안 와도 뭐 큰 손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분의 중요한 행사잖아요. 본인 부모님, 할머니 이렇게 행사를 다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정성을 다 담은 글씨를 써서 했는데 제가 책임은 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며칠 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희 남편이에요. 남편분이세요? 네. 이른 아침부터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데이트 삼아 부부가 함께 향한 곳은 인근의 꽃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에 2번은 꼭 들른다는데요. 봄꽃이 만개했습니다. 지하에 있네요. 네. 완전 봄에는 이쪽에 있고요. 네. 1층은 그냥 꽃다발탕이라. 그나저나 꽃은 왜 사러 온 거죠? 고르토랑 레가토 다 주시고요. 사피엔 몇 단이나 있어요? 꽃 이름을 척척 읊는 남편. 뭔가 깊은 내공이 느껴집니다. 너무 얘는 이제 클라린스인데 괜찮은 것 같아? 이 색을 원래 많이 쓰나? 이게 마르면 이뻐. 이 색깔이. 이 색깔 많이 쓰겠지. 사장님 더 잘하셔? 어떻게? 저 사장님이니까요. 하나씩 얘는 얘는 하나에 2개씩 이거로. 뭐가 달라요? 하나에 한 송이 하나씩이거든요. 이걸로 뭐 9,000원짜리 가져갈게요. 9,000원짜리 네, 남편이 더 잘하니까 저는 그냥 이거 이쁘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남편 더 잘 알아요? 남편이 공부를 했어요. 꽃 공부를. 일 때문에 일부러 배우게 한 거예요? 네. 300만 원을 들여서 배웠어요. 300만 원이요? 돈 많이 들였네. 네. 그거 배워서 정말 잘 써먹고 있어요.
뭐 처음에 꽃 배우라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혼자 처음부터 가라 그랬으면 못 갔을 텐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같이 원데이 한번 같이 놀러 가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같이 한번 배우고 나서 이제 낚시였구나. 했더니 이제 그거를 한번 해봐라. 학원을 배워봐라. 맞으면 해라. 일단 배우는 봐라 그래갖고서는 끊었죠. 얼떨결에 끊었죠. 근데 그게 비싼 돈 내니까 그냥 대충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보, 카타리나 살까? 카타리나. 카타리나 사? 이쁘니까. 이쁘니까? 말리진 못해. 못 말려. 응, 그냥 이쁘니까 사란 얘기지? 나 주는 거지? 그래. 샀어요. 꽃 전문가 남편을 등에 업고 많은 양의 꽃을 구입한 나현 씨. 대체 이걸 다 어디에 쓰려는 건지 그 용도가 궁금해지는데요. 특별한 주문이라도 들어온 걸까요? 출근까지 미뤄가며 아내를 돕는 남편.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려나 봅니다. 이 많은 꽃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제? 이제 다 풀어 헤쳐서 가지를 잘라서 가지를 다 이렇게 털어내요. 이거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직원들까지 총출동. 꽃 손질에 나섰습니다. 한낮에 벌어진 꽃과의 사투. 오전 내내 작업이 이어졌는데요. 꽃과 글씨. 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꽃집을 차려도 될 만큼 많은 양의 꽃을 산 나현 씨. 글씨 파는 매장에 때 아닌 꽃폭탄이 등장했습니다. 이 많은 꽃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제? 이제 다 풀어 헤쳐서 가지를 잘라서 가지를 다 이렇게 털어내요. 이거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지금껏 보지 못한 낯선 풍경.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도통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손질된 꽃을 천장에 매다는 직원을 발견. 가쁜 매장에선 생화를 직접 말려 드라이 플라워를 제작한다는데요. 말린 꽃을 구입할 때보다 3분의 1가량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답니다. 이게 생화라서 말리면은 이게 좀 빨갛게지잖아요. 네. 안 되다가 불어지는 게 되게 많아요. 또 꽃이 비싸니까 한 송이 한 송이 소중하게. 이렇게 말린 꽃을 활용해 액자를 만들어 판매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내가 네, 뒤에 건 아니에요. 아, 2월 거구나. 글씨 장사는 한계가 없다는 나현 씨. 부케 액자 작업이 한창인데요. 주로 생일이나 기념일 선물로 인기가 많은 상품. 글씨 하나로 돈 버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네요. 부케 액자 역시 매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답니다. 와, 그게 금방 쓰신 거구나.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생필품 같은 거는 화장지도 1,000원 깎고 2,000원 깎고 이렇게 해서 사잖아요. 어머니께 드리는 이런 액자, 현수막, 수건 이런 거는 그래도 한 번인데 좋은 거. 사람들이 행사 상품에는 큰 돈을 아끼지가 않아요, 크게. 봄꽃처럼 글씨를 통해 설레임과 떨리는 마음을 안겨주고 싶다는 나현 씨. 가장 즐거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같은 건물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집이신 거예요? 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아이를 키우다 보니 급한 일이 생기면 달려갈 수 있도록 매장과 같은 건물에 집을 마련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 뜨뜻해. 안녕하십니까. 또 뵙습니다. 뭘 이렇게 사오신 거예요? 제가 김밥을 자주 싸 먹거든요. 네. 김밥 싸서 저녁 먹으려고. 자주 싸요, 진짜?
자주 싸는데 같이 해야 되니까 재료 준비를. 근데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만든 거예요, 접시. 아우 예쁘다. 접시도 너무 예쁘네. 시키지 않아도 척척 고사리 손으로 엄마를 돕는 모습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퇴근한 남편도 두 팔 벗고 나섰습니다. 제가 이거를 해야 남편이 일을 덜 해요. 그러면 남편이 그냥 전담해서 밥을 할 일이 더 많으니까. 아 근데 이거 뭐야 발도 없이 잘 싸시네. 하나. 그러다 앉은 자리에서 다 먹는 거 아닌가요? 접시 줘 여보. 그 작은 거 줘. 가져올게요. 그렇게 하면 못해요 진짜로.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볼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예쁘게 해야지 예쁘게. 여기 봐. 여기. 갑부이기 전에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인 나현 씨. 결혼 초만 해도 남편이 부동산 사업이 잘 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둘째 태어난 때가 2015년이니까 태어나고 아기들이 자주 아프잖아요. 입원하고. 근데 저는 쉴 수가 없고 하루 뭐 몇 시간도 쉴 수가 없는 상황에 남편이 아기를 봐줘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가게 직원에게 맡기고 일 못하고 일주일 못하고 그러다 어떤 날도 있었냐면 큰아기 입원하고 퇴원을 했는데 둘째 또 옮아서 둘째 입원하고 퇴원했는데 또 첫째가 또 입원한 거예요. 한 달을 입원을 한 거예요, 폐렴으로. 그때는 한 달 내내 남편 출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매출도 매출이지만 자연스럽게 접게 됐죠. 결국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아내 일을 돕게 된 남편. 예기치 않은 시련이 자기 탓인 것만 같아 나연 씨는 일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첫 달에 50만 원, 60만 원만 벌어와라.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 했다고. 진짜 제가 이게 처음에 좀 됐을 때 하길래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만 벌어왔으면 좋겠다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또 500인가 600인가 벌면은 제 거 차로 바꿔주겠다 막 이런 농담적으로 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제 결혼 기념일날 뭐 차도 바꿔주고 어쨌든 뭐 약간 차 바꿔주면서 저 많은 일을 시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결국은 그거네요. 네. 일꾼으로 부리려고 차를 바꿔준. 그러니까 저보다 설거지 더 많이 하고 아이들하고 더 많은 시간 보내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죠. 그런 이렇게 의도가 숨어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알지 않았을까요? 이제 벤땡땡으로 바꿔줄게. 벤땡땡. 갑자기 집을 나서는 나현 씨. 그걸 또 들고 어디로 가세요? 2층이요. 아 2층은? 솔직히 가족의 이런 따뜻한 정을 오래 못 느끼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 만나서 그 가족의 온기를 느꼈어요. 그리고 생일날 용돈 받아본 것도 처음이었고. 아, 시부모님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김밥을 갔으면 밥 먹을게. 아이에서 조금밖에 안 가지고 왔어요. 김밥 쌌어? 네, 조금밖에 안 가지고. 자주 싸워요? 네, 김밥을 싸면 많이 싸우지 많이. 김밥을 잘 싸요. 저 진짜 이거 이거 네가 싼 거야? 네, 근데 식어요. 애들 먹으라고 좀 식어요. 많이 식겠어? 좀 특별해야 우리 며느리가. 뭐 3시 5시에 들어갈 거예요 어머니 애기 낳으러. 이럴 때까지도 글씨 쓰고 네, 당일날까지. 이랬어요. 당일날까지인가도 일도 하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러니 대단하지. 애들 거기다 대고 하나요. 셋째 날아갈 때. 손재주도 있고 벌써 여자로서 큰 사업에 그 지지를 뭐 타고났다고 표현해야 되려나? 확정하고 이렇게 자꾸 일을 크게 번창낸다는 거는 앞날이 좋은 진조가 있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랑스러운 며느리 역할까지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요. 이야,
진정한 능력자입니다. 다음 날 다시 만난 나현 씨. 안녕하세요. 숙제하셨어요? 저 그냥 왔어요. 손 들고 계세요. 항상 그렇듯이 그냥 왔어요. 네. 볼까요? 지금 딱 보면은 썩어버리느니 이렇게 한 글자로 보여요.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지요. 왜냐면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들락날락이 돼야 되는 들락날락이 같은 높이가 되면 네. 이런 건 글씨 너무 잘 쓰셨고 4,500원으로 시작해 4억 5천만 원의 매출 신화를 이뤄낸 나현 씨. 그녀의 성공 스토리에 글씨를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수강생들도 많습니다.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도 좋고 평생 직장이 될 수도 있는 일. 그녀의 글씨는 수강생들에게 희망과도 같습니다. 또 글씨 분위기가 많이 달랐거든요, 다른 데랑. 그래서 좀 이런 묵직한 분위기, 좀 그런 글씨를 쓰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항상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혼자만 알지 않고 뱉어라. 꿈만 갖지 말고 목표를 가져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글씨를 쓰는 나현 씨. 언뜻 봐선 어렵지 않아 보이기도 하죠. 이게 한 번에 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요. 왜냐면 글씨도 연습도 연습인데 구도를 어떻게 잡을 건지 줄을 어떻게 잡을 건지 그런 거가 또 이 안에 꽉 이 여백하고 이런 균형에 맞게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여부는 없다. 이게 마지막이다.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고 항상 그렇게 작업을 하신다고. 부러워요? 네, 부럽지요. 뭐가 제일 부러워요? 아니, 저렇게 맞춰서 쓴다는 게 한 번에 그리고 저렇게 글자가 많으면 이쁘지가 않아요, 보통. 근데 예쁘잖아요, 일단. 나현 씨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누군가를 따라하기에 급급한 그런 글씨, 그리고 멋을 내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그 중심이 없는 그냥 멋내기, 요란하게 귀걸이하고 코걸이하고 팔찌 반지 다 한 그런 글씨였는데 지금은 그 내실을 다지려고 더 노력하는 글씨가 된 것 같아요. 오랜만에 여유로운 주말, 갑부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말도 일하시나 봐요. 네, 출장 가요. 출장이요? 네. 어디로 가시는데? 바닷가. 바닷가 출장이요? 근데 애들을 데려가요? 네, 주말이니까 남편은 출근하고 제가 데리고 가요. 일이 돼요, 그런데? 네. 더군다나 바닷가니까 더 좋죠. 아이고, 동생 그렇게 예뻐? 유야 오빠 줘. 오늘의 목적지는 충남 보령. 짙푸른 바다가 먼저 반겨주는데요. 이런 게 바로 출장의 묘미랍니다. 오늘은 어떤 작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게 없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석양이 되게 이쁜 바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여기가 힐링이 되는 장소였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이쁜 글귀나 이런 것들 보고 같이 여기서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같은 형식의 그런 자리였으면 싶었던 거죠. 카페 외벽을 글씨로 꾸미는 작업. 예행 연습도 없이 붓부터 들이미는 갑부의 대범함에 카페 사장님은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걱정은 금물. 멋진 포토존이 완성됐습니다. 네, 너무 이쁘게 잘 나왔는데? 이 해변에서 가장 독특한 건물이 된 거네, 이제. 네. 욕심나는데요? 여기도 하고 싶어. 원 플러스 원인가요? 아니 진짜로 이거 하고 나니까 말 안 해도 알지 내가 제일 잘났다는 거. 이거 좀 그래요? 이게 뭐 좀 필요한 거예요? 뭐 네. 옆에다 하실 거예요? 갑자기 지금 막 방언 터지고 있어요.
이거를 써야 되거든요. 말 안 해도 알잖아. 원래는 니은 히읗 알잖아 라고 써야 되는데 의뢰하신 분께서 알잖아 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뭔가 좀 남자의 허세 그런 부분을 이 글에다가 녹인 것 같아요. 계획에 없던 추가 작업이 이어집니다. 돈을 떠나 벽화 작업은 나연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일인데요. 붓을 마주하게 되면서 꿈과 더 가까워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포기했던 꿈을 찾게 해준 일. 그래서 한자 한자를 채울 때마다 정성을 다합니다. 된 것 같아요? 그림 그려야 돼, 그림? 좋네요. 이렇게 딱 두 개의 글자를 비교해놓고 보니까 되게 있어 보이네. 허전했던 외벽에 또 한 번 그녀의 진심이 담겼습니다. 멘트의 흔적이네. 욕심이 났는데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원하셨던 그런 컨셉이 나와요? 네, 생각했던 거 이상인데 일단은 뭐 여자분들은 네가 제일 이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남자들은 누가 멋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자뻑에 그 있잖아요. 네, 내가 잘났다고. 그 컨셉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컨셉이 저희 바닷가하고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지난 7년간 선물하는 마음으로 글씨를 썼다는 나연 씨. 저는 그 행복을 대신 전해드립니다라고 하잖아요. 슬로건이거든요. 저희 업체 슬로건.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일을 했어요. 지금까지. 글씨갑부 나연 씨는 말합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니 말의 힘을 믿고 거침없이 실행에 옮기라고 말이죠. 그가 온다. 양손에 공구를 들고 나타난 간판계의 이단아. 그가 만들면 간판도 예술 작품이 된다. 세상에 없는 간판이. 마이너스 3억에서 곧 1년 매출 100억. 평범함을 거부하는 갑부의 클래스. 멈춰라. 월 매출 8억의 간판장인 동진 씨의 이야기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채널 A